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5가지 방법.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라.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길을 찾아 흐른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은 타인이 당신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한다. 산처럼 솟아라. 산은 그 위엄으로 주변을 압도한다. 목표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자신감은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존경하게 만든다. 숲처럼 깊어라. 숲은 그 안에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다. 지식과 경험의 깊이는 당신을 풍부하게 만들며 이는 타인이 당신을 경시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된다. 저는 회사 생활에서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ENFP이고 생기발랄한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식으로 밝게 인사하고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약점을 잡고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밝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가족도 있고 승진도 해야 하니 능력이 부족하면 맘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와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법은 다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호랑이처럼 겁을 주라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회사 생활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의 없는 사람은 싹 무시해라입니다. 똥은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똥입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배이거나 똥 묻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삶의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의 제자 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례한 대우를 받고 화가 난 채 돌아왔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다가가 자신이 받은 무례함에 대해 토로하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고요한 산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바위를 보거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꿋꿋이 서 있다. 그러나 바위는 바람이나 비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이어서 스승과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은 물결이 바위를 휘감고 지나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그 주변으로 흐른다. 물은 바위에 막혀서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이처럼 우리도 예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예의 없게 대할 때 저는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해가 지며 우리 위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낮 동안의 구름과 바람, 무례한 사람들의 말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는다. 너도 이처럼 일시적인 무례함을 넘어서 내 안의 평온을 찾아야 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스승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 사람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도 스승처럼 다른 이들에게 지혜와 평온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지혜의 빛 앞에서 무례함은 소멸한다.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무례한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으로 흐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례함 앞에서 우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바람은 높은 산을 넘지 못한다. 당신의 내면이 견고하고 높은 산과 같다면 남의 무례함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말수를 줄여라. 회사 생활할 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승진하려고
저를 온갖 음해로 괴롭히고 이간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DISC 검사에서 사교용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인데 그 말 중에서 뭔가 괴롭힐 게 없나 하고 항상 약점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상대방도 듣기 힘들어하고 특히 회사 생활에서는 약점을 잡으려 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어느 고요한 산골 마을에 말수가 적지만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승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조용함 속에는 깊은 지혜와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매우 수다스러운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 하루 종일 끊임없이 말을 하며 사람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말솜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고 스승의 조용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스승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마을 광장에서 서로의 가르침을 펼쳐보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보자. 스승은 조용히 수락했습니다. 도전의 날이 되었을 때 상인은 아침 일찍부터 광장에 나와 큰 소리로 자신의 상품과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들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말이 너무 많아 사람들은 곧 지루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진정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스승은 광장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평온한 태도와 내면의 깊이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인을 떠나 스승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삶의 교훈을 찾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꽃, 나무, 물과 같은 자연의 요소를 가리키며 이들이 어떻게 말 없이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스승의 조용한 가르침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했고 그의 지혜로운 행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말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승의 조용한 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대지는 침묵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말이 없어도 행동과 품격으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라. 숲은 조용히 서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마찬가지로 조용히 있어도 내면의 강함과 지혜를 표현할 수 있다. 밤하늘의 별은 말 없이 빛난다. 그들의 조용한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 적은 말로도 당신의 존재감을 밝힐 수 있다. 세 번째, 좋게 넘어가지 마라입니다. 왕따를 당할 때 상대방이 괴롭히면 가만히 있게 되면 계속 괴롭힙니다.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회사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해서 사장이 저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실상은 그 사람은 낙하산으로 온 무능력자였고 저는 3번의 삼고초려 끝에 회사에 다시 오게 된 상황이라 그 사람이 명백히 저를 질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좋은 게 좋다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결과는 더 안 좋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사장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오해를 푼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됩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참아야 하는 상황인지 올바르게 잡아야 하는 상황인지 잘 처신해야 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 속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수다스러운 것은 앵무새였습니다. 앵무새는 자신의 말재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숲의 다른 동물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앵무새의 끊임없는 수다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또한 한 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여우는 매우 지혜롭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여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했고 이로 인해 다른 동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숲을 지키고 더욱 번영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앵무새는 회의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앵무새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여우는 조용히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동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모두가 말을 마친 후에야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결하게 표현했고, 그 아이디어는 숲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우의 제안은 그의 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물들은 여우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숲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앵무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앵무새는 자신이 말로만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하며 여우의 행동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앵무새는 점차 말수를 줄이고 대신에 자신의 행동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앵무새는 더 이상 숲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동물로만 알려져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행동과 조용한 기여로 다른 동물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은 바람과 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어려움 앞에서 단호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라. 대지 위에 내리는 비는 때로는 부드럽지만 땅을 굳건히 하고 씨앗을 자라게 한다.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부드러움 속의 단호함에서 비롯된다. 바다의 파도는 해안선을 조각하며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꾼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 번째로 웃어주지 마라. 가벼워 보인다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웃는 게 맞지만 사회생활에서 계속 웃고 다니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엄근진 이라고 하죠.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해야 믿고 일을 줍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신뢰를 주지 않으면 일이 오지 않게 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진지함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항상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웃음과 가벼운 대화를 삼가며 항상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태도는 때때로 백성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왕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그와 가까워지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한 명의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자는 멀리 떨어진 땅의 다양한 지혜와 풍습을 탐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왕과의 만남을 요청했고 왕은 호기심에서 이를 허락했습니다. 여행자와의 대화 중 왕은 자신의 엄숙함과 권위 유지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행자는 경청한 후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겉모습의 엄숙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지니되 동시에 백성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교훈을 얻어보세요. 다음 날 여행자는 왕을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행자는 겨울철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이지만 그 아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하고 엄숙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도 겉모습은 권위를 유지하되 마음속으로는 백성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행자는 왕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별들은 조용히 빛나지만 그 빛은 멀리까지 도달하여 우리를 인도합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가끔은 부드러운 미소와 따스한 말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은 여행자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날 이후로 태도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집중하는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백성들과의 만남에서 가끔씩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왕과 백성들 사이의 거리감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이듯 겉으로 보이는 평운 속에도 깊은 내면의 힘이 존재한다. 겉모습의 가벼움이 아닌 내면의 깊이와 힘을 나타내라. 고요한 산정에서 바람이 불 때 나무는 유연하게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깊고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연함 뒤에는 변치 않는 깊은 신념이 필요하다. 대지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거운 산을 지탱하는 그 능력에 있다. 진정한 힘과 가치는 겉모습의 가벼움이 아닌 내부의 깊이와 견고함에서 나온다. 다섯 번째로 항상 칼날은 숨기고 다녀라입니다. 항상 비장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다 빼먹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됩니다. 비장의 무기를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위기 때 꺼내 놓아야 합니다. 다 보여주면 빈손이 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다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국에는 현명한 장로가 살고 있었고 그는 왕과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장로는 강력한 마법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이를 자랑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에는 또한 젊고 호기심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언제나 자신이 최강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기사는 장로의 힘에 대해 들었지만 장로가 그 힘을 결코 과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얕보았습니다. 어느 날 왕국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인근 왕국의 야심, 찬 왕이 왕국을 침략할 계획을 세웠고 왕국은 전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젊은 기사는 이 기회에 자신의 힘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해 즉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기사를 불러 그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것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길 줄 아는 데 있소. 내가 너무 이르게 내 힘을 드러낸다면 적은 내 약점을 파악하고 대비할 것이오. 기사는 장로의 말을 듣고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기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힘을 드러내지 않고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장로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왕국의 군대를 강화하고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왕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적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젊은 기사는 장로의 조언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기고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이후로 장로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다는 그 깊이를 드러내지 않으며 그 속에 숨겨진 힘을 간직하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필요할 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바다처럼 당신의 힘과 능력도 필요할 때까지는 숨기고 있어라. 대지 아래 숨겨진 씨앗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강한 나무로 성장한다. 당신의 잠재력도 씨앗처럼 내면에 숨겨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발휘하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지면 아래 숨어있던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계절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연처럼 당신의 강인함과 능력도 적절한 때를 기다려 드러내라. 옛날 어느 넓은 평원에 위치한 마을에는 5명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현자는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의 왕국들이 이 작은 마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 자주 괴롭히고 침략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장로가 이 5명의 현자를 모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마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자들은 각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가지씩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현자는 바위처럼 굳건해져라. 폭풍이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도 단단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면의 강함과 신념을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현자는 대지 아래의 씨앗처럼 우리의 힘을 숨기고 때가 되면 싹을 틔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기며 필요할 때 강력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현자는 호수의 물처럼 깊고 고요하라.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필요할 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깊은 힘을 간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겉모습의 가벼움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견고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현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히 빛나라. 별들은 말 없이 빛나지만 그 빛은 멀리까지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진정한 가치를 빛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현자는 구름 뒤에 숨은 태양처럼 우리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적절한 때에 그 빛을 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냈습니다. 현자들의 조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더 이상 주변 왕국들로부터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과 각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행동은 마을을 강력한 공동체로 변모시켰고 결국 마을은 주변 왕국들과의 평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걷는 데 있어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강함과 존경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5가지 방법.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라.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길을 찾아 흐른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은 타인이 당신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한다. 산처럼 솟아라. 산은 그 위엄으로 주변을 압도한다. 목표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자신감은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존경하게 만든다. 숲처럼 깊어라. 숲은 그 안에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다. 지식과 경험의 깊이는 당신을 풍부하게 만들며 이는 타인이 당신을 경시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된다. 저는 회사 생활에서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ENFP이고 생기발랄한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식으로 밝게 인사하고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약점을 잡고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밝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가족도 있고 승진도 해야 하니 능력이 부족하면 맘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와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법은 다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호랑이처럼 겁을 주라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회사 생활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의 없는 사람은 싹 무시해라입니다. 똥은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똥입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배이거나 똥 묻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삶의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의 제자 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례한 대우를 받고 화가 난 채 돌아왔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다가가 자신이 받은 무례함에 대해 토로하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고요한 산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바위를 보거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꿋꿋이 서 있다. 그러나 바위는 바람이나 비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이어서 스승과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은 물결이 바위를 휘감고 지나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그 주변으로 흐른다. 물은 바위에 막혀서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이처럼 우리도 예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예의 없게 대할 때 저는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해가 지며 우리 위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낮 동안의 구름과 바람, 무례한 사람들의 말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는다. 너도 이처럼 일시적인 무례함을 넘어서 내 안의 평온을 찾아야 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스승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 사람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도 스승처럼 다른 이들에게 지혜와 평온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지혜의 빛 앞에서 무례함은 소멸한다.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무례한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으로 흐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례함 앞에서 우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바람은 높은 산을 넘지 못한다. 당신의 내면이 견고하고 높은 산과 같다면 남의 무례함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말수를 줄여라. 회사 생활할 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승진하려고 저를 온갖 음해로 괴롭히고 이간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DISC 검사에서 사교용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인데 그 말 중에서 뭔가 괴롭힐 게 없나 하고 항상 약점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상대방도 듣기 힘들어하고 특히 회사 생활에서는 약점을 잡으려 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어느 고요한 산골 마을에 말수가 적지만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승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조용함 속에는 깊은 지혜와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매우 수다스러운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 하루 종일 끊임없이 말을 하며 사람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말솜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고 스승의 조용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스승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마을 광장에서 서로의 가르침을 펼쳐보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보자. 스승은 조용히 수락했습니다. 도전의 날이 되었을 때 상인은 아침 일찍부터 광장에 나와 큰 소리로 자신의 상품과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들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말이 너무 많아 사람들은 곧 지루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진정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스승은 광장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평온한 태도와 내면의 깊이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인을 떠나 스승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삶의 교훈을 찾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꽃, 나무, 물과 같은 자연의 요소를 가리키며 이들이 어떻게 말 없이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스승의 조용한 가르침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했고 그의 지혜로운 행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말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승의 조용한 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대지는 침묵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말이 없어도 행동과 품격으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라. 숲은 조용히 서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마찬가지로 조용히 있어도 내면의 강함과 지혜를 표현할 수 있다. 밤하늘의 별은 말 없이 빛난다. 그들의 조용한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 적은 말로도 당신의 존재감을 밝힐 수 있다. 세 번째, 좋게 넘어가지 마라입니다. 왕따를 당할 때 상대방이 괴롭히면 가만히 있게 되면 계속 괴롭힙니다.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회사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해서 사장이 저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실상은 그 사람은 낙하산으로 온 무능력자였고 저는 3번의 삼고초려 끝에 회사에 다시 오게 된 상황이라 그 사람이 명백히 저를 질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좋은 게 좋다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결과는 더 안 좋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사장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오해를 푼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됩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참아야 하는 상황인지 올바르게 잡아야 하는 상황인지 잘 처신해야 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 속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수다스러운 것은 앵무새였습니다. 앵무새는 자신의 말재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숲의 다른 동물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앵무새의 끊임없는 수다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또한 한 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여우는 매우 지혜롭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여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했고 이로 인해 다른 동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숲을 지키고 더욱 번영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앵무새는 회의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앵무새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여우는 조용히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동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모두가 말을 마친 후에야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결하게 표현했고 그 아이디어는 숲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우의 제안은 그의 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물들은 여우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숲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앵무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앵무새는 자신이 말로만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하며 여우의 행동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앵무새는 점차 말수를 줄이고 대신에 자신의 행동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앵무새는 더 이상 숲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동물로만 알려져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행동과 조용한 기여로 다른 동물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은 바람과 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어려움 앞에서 단호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라.
대지 위에 내리는 비는 때로는 부드럽지만 땅을 굳건히 하고 씨앗을 자라게 한다.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부드러움 속의 단호함에서 비롯된다. 바다의 파도는 해안선을 조각하며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꾼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 번째로 웃어주지 마라. 가벼워 보인다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웃는 게 맞지만 사회생활에서 계속 웃고 다니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엄근진 이라고 하죠.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해야 믿고 일을 줍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신뢰를 주지 않으면 일이 오지 않게 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진지함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항상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웃음과 가벼운 대화를 삼가며 항상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태도는 때때로 백성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왕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그와 가까워지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한 명의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자는 멀리 떨어진 땅의 다양한 지혜와 풍습을 탐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왕과의 만남을 요청했고 왕은 호기심에서 이를 허락했습니다. 여행자와의 대화 중 왕은 자신의 엄숙함과 권위 유지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행자는 경청한 후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겉모습의 엄숙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지니되 동시에 백성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교훈을 얻어보세요. 다음 날 여행자는 왕을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행자는 겨울철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이지만 그 아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하고 엄숙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도 겉모습은 권위를 유지하되 마음속으로는 백성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행자는 왕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별들은 조용히 빛나지만 그 빛은 멀리까지 도달하여 우리를 인도합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가끔은 부드러운 미소와 따스한 말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은 여행자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날 이후로 태도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집중하는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백성들과의 만남에서 가끔씩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왕과 백성들 사이의 거리감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이듯 겉으로 보이는 평은 속에도 깊은 내면의 힘이 존재한다. 겉모습의 가벼움이 아닌 내면의 깊이와 힘을 나타내라. 고요한 산정에서 바람이 불 때 나무는 유연하게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깊고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연함 뒤에는 변치 않는 깊은 신념이 필요하다. 대지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거운 산을 지탱하는 그 능력에 있다. 진정한 힘과 가치는 겉모습의 가벼움이 아닌 내부의 깊이와 견고함에서 나온다. 다섯 번째로 항상 칼날은 숨기고 다녀라입니다. 항상 비장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다 빼먹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됩니다. 비장의 무기를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위기 때 꺼내 놓아야 합니다. 다 보여주면 빈손이 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다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국에는 현명한 장로가 살고 있었고 그는 왕과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장로는 강력한 마법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이를 자랑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에는 또한 젊고 호기심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언제나 자신이 최강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기사는 장로의 힘에 대해 들었지만 장로가 그 힘을 결코 과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얕보았습니다. 어느 날
왕국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인근 왕국의 야심, 찬 왕이 왕국을 침략할 계획을 세웠고 왕국은 전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젊은 기사는 이 기회에 자신의 힘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해 즉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기사를 불러 그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것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길 줄 아는 데 있소. 내가 너무 이르게 내 힘을 드러낸다면 적은 내 약점을 파악하고 대비할 것이오. 기사는 장로의 말을 듣고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기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힘을 드러내지 않고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장로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왕국의 군대를 강화하고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왕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적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젊은 기사는 장로의 조언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기고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이후로 장로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다는 그 깊이를 드러내지 않으며 그 속에 숨겨진 힘을 간직하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필요할 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바다처럼 당신의 힘과 능력도 필요할 때까지는 숨기고 있어라. 대지 아래 숨겨진 씨앗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강한 나무로 성장한다. 당신의 잠재력도 씨앗처럼 내면에 숨겨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발휘하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지면 아래 숨어있던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계절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연처럼 당신의 강인함과 능력도 적절한 때를 기다려 드러내라. 옛날 어느 넓은 평원에 위치한 마을에는 5명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현자는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의 왕국들이 이 작은 마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 자주 괴롭히고 침략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장로가 이 5명의 현자를 모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마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자들은 각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가지씩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현자는 바위처럼 굳건해져라. 폭풍이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도 단단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면의 강함과 신념을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현자는 대지 아래의 씨앗처럼 우리의 힘을 숨기고 때가 되면 싹을 틔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기며 필요할 때 강력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현자는 호수의 물처럼 깊고 고요하라.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필요할 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깊은 힘을 간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겉모습의 가벼움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견고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현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히 빛나라. 별들은 말 없이 빛나지만 그 빛은 멀리까지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진정한 가치를 빛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현자는 구름 뒤에 숨은 태양처럼 우리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적절한 때에 그 빛을 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냈습니다. 현자들의 조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더 이상 주변 왕국들로부터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과 각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행동은 마을을 강력한 공동체로 변모시켰고, 결국 마을은 주변 왕국들과의 평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걷는 데 있어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강함과 존경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5가지 방법.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라.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길을 찾아 흐른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은 타인이 당신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한다. 산처럼 솟아라. 산은 그 위엄으로 주변을 압도한다. 목표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자신감은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존경하게 만든다. 숲처럼 깊어라. 숲은 그 안에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다. 지식과 경험의 깊이는 당신을 풍부하게 만들며 이는 타인이 당신을 경시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된다. 저는 회사 생활에서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ENFP이고 생기발랄한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식으로 밝게 인사하고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약점을 잡고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밝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가족도 있고 승진도 해야 하니 능력이 부족하면 맘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와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법은 다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호랑이처럼 겁을 주라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회사 생활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의 없는 사람은 싹 무시해라입니다. 똥은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똥입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배이거나 똥 묻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삶의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의 제자 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례한 대우를 받고 화가 난 채 돌아왔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다가가 자신이 받은 무례함에 대해 토로하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고요한 산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바위를 보거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꿋꿋이 서 있다. 그러나 바위는 바람이나 비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이어서 스승과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은 물결이 바위를 휘감고 지나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그 주변으로 흐른다. 물은 바위에 막혀서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이처럼 우리도 예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예의 없게 대할 때 저는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해가 지며 우리 위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낮 동안의 구름과 바람, 무례한 사람들의 말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는다. 너도 이처럼 일시적인 무례함을 넘어서 내 안의 평온을 찾아야 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스승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 사람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도 스승처럼 다른 이들에게 지혜와 평온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지혜의 빛 앞에서 무례함은 소멸한다.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무례한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흐르는 물은 바위를 만나도 그 주변으로 흐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례함 앞에서 우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바람은 높은 산을 넘지 못한다. 당신의 내면이 견고하고 높은 산과 같다면 남의 무례함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말수를 줄여라. 회사 생활할 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승진하려고 저를 온갖 음해로 괴롭히고 이간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DISC 검사에서 사교용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인데 그 말 중에서 뭔가 괴롭힐 게 없나 하고 항상 약점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상대방도 듣기 힘들어하고 특히 회사 생활에서는 약점을 잡으려 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어느 고요한 산골 마을에 말수가 적지만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승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조용함 속에는 깊은 지혜와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매우 수다스러운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 하루 종일 끊임없이 말을 하며 사람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말솜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고 스승의 조용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스승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마을 광장에서 서로의 가르침을 펼쳐보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보자. 스승은 조용히 수락했습니다. 도전의 날이 되었을 때 상인은 아침 일찍부터 광장에 나와 큰 소리로 자신의 상품과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들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말이 너무 많아 사람들은 곧 지루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진정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스승은 광장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평온한 태도와 내면의 깊이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인을 떠나 스승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삶의 교훈을 찾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꽃, 나무, 물과 같은 자연의 요소를 가리키며 이들이 어떻게 말 없이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스승의 조용한 가르침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했고 그의 지혜로운 행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말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승의 조용한 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대지는 침묵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말이 없어도 행동과 품격으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라. 숲은 조용히 서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마찬가지로 조용히 있어도 내면의 강함과 지혜를 표현할 수 있다. 밤하늘의 별은 말 없이 빛난다. 그들의 조용한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 적은 말로도 당신의 존재감을 밝힐 수 있다. 세 번째, 좋게 넘어가지 마라입니다. 왕따를 당할 때 상대방이 괴롭히면 가만히 있게 되면 계속 괴롭힙니다.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회사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해서 사장이 저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실상은 그 사람은 낙하산으로 온 무능력자였고 저는 3번의 삼고초려 끝에 회사에 다시 오게 된 상황이라 그 사람이 명백히 저를 질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좋은 게 좋다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결과는 더 안 좋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사장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오해를 푼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구됩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참아야 하는 상황인지
올바르게 잡아야 하는 상황인지 잘 처신해야 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 속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수다스러운 것은 앵무새였습니다. 앵무새는 자신의 말재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숲의 다른 동물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앵무새의 끊임없는 수다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또한 한 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여우는 매우 지혜롭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여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했고 이로 인해 다른 동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숲을 지키고 더욱 번영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앵무새는 회의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앵무새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여우는 조용히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동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모두가 말을 마친 후에야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결하게 표현했고 그 아이디어는 숲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우의 제안은 그의 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물들은 여우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숲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앵무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앵무새는 자신이 말로만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하며 여우의 행동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앵무새는 점차 말수를 줄이고 대신에 자신의 행동으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앵무새는 더 이상 숲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동물로만 알려져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행동과 조용한 기여로 다른 동물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차는 바람과 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어려움 앞에서 단호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라. 대지 위에 내리는 비는 때로는 부드럽지만 땅을 굳건히 하고 씨앗을 자라게 한다.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부드러움 속의 단호함에서 비롯된다. 바다의 파도는 해안선을 조각하며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꾼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 번째로 웃어주지 마라. 가벼워 보인다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웃는 게 맞지만 사회생활에서 계속 웃고 다니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엄근진 이라고 하죠.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해야 믿고 일을 줍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신뢰를 주지 않으면 일이 오지 않게 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진지함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항상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웃음과 가벼운 대화를 삼가며 항상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태도는 때때로 백성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왕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그와 가까워지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한 명의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자는 멀리 떨어진 땅의 다양한 지혜와 풍습을 탐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왕과의 만남을 요청했고 왕은 호기심에서 이를 허락했습니다. 여행자와의 대화 중 왕은 자신의 엄숙함과 권위 유지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행자는 경청한 후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겉모습의 엄숙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지니되 동시에 백성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교훈을 얻어보세요. 다음 날 여행자는 왕을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행자는 겨울철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이지만 그 아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하고 엄숙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도 겉모습은 권위를 유지하되 마음속으로는 백성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행자는 왕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별들은 조용히 빛나지만 그 빛은 멀리까지 도달하여 우리를 인도합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가끔은 부드러운 미소와 따스한 말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은 여행자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날 이후로 태도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집중하는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백성들과의 만남에서 가끔씩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왕과 백성들 사이의 거리감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호수가 얼음으로 뒤덮이듯 겉으로 보이는 평은 속에도 깊은 내면의 힘이 존재한다. 겉모습의 가벼움이 아닌 내면의 깊이와 힘을 나타내라. 고요한 산정에서 바람이 불 때 나무는 유연하게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깊고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연함 뒤에는 변치 않는 깊은 신념이 필요하다. 대지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거운 산을 지탱하는 그 능력에 있다. 진정한 힘과 가치는 겉모습의 가벼움이 아닌 내부의 깊이와 견고함에서 나온다. 다섯 번째로 항상 칼날은 숨기고 다녀라입니다. 항상 비장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다 빼먹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됩니다. 비장의 무기를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위기 때 꺼내 놓아야 합니다. 다 보여주면 빈손이 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자신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다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국에는 현명한 장로가 살고 있었고 그는 왕과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장로는 강력한 마법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이를 자랑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에는 또한 젊고 호기심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자신의 힘과 용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언제나 자신이 최강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기사는 장로의 힘에 대해 들었지만 장로가 그 힘을 결코 과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얕보았습니다. 어느 날 왕국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인근 왕국의 야심, 찬 왕이 왕국을 침략할 계획을 세웠고 왕국은 전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젊은 기사는 이 기회에 자신의 힘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해 즉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는 기사를 불러 그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것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길 줄 아는 데 있소. 내가 너무 이르게 내 힘을 드러낸다면 적은 내 약점을 파악하고 대비할 것이오. 기사는 장로의 말을 듣고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기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힘을 드러내지 않고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장로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왕국의 군대를 강화하고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왕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적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젊은 기사는 장로의 조언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기고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이후로 장로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다는 그 깊이를 드러내지 않으며 그 속에 숨겨진 힘을 간직하고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필요할 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바다처럼 당신의 힘과 능력도 필요할 때까지는 숨기고 있어라. 대지 아래 숨겨진 씨앗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강한 나무로 성장한다. 당신의 잠재력도 씨앗처럼 내면에 숨겨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발휘하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지면 아래 숨어있던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계절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연처럼 당신의 강인함과 능력도 적절한 때를 기다려 드러내라. 옛날 어느 넓은 평원에 위치한 마을에는 5명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현자는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의 왕국들이 이 작은 마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 자주 괴롭히고 침략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장로가 이 5명의 현자를 모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마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자들은 각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가지씩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현자는 바위처럼 굳건해져라. 폭풍이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도 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면의 강함과 신념을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현자는 대지 아래의 씨앗처럼 우리의 힘을 숨기고 때가 되면 싹을 틔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기며 필요할 때 강력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현자는 호수의 물처럼 깊고 고요하라.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필요할 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깊은 힘을 간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겉모습의 가벼움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견고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현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히 빛나라. 별들은 말 없이 빛나지만 그 빛은 멀리까지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진정한 가치를 빛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현자는 구름 뒤에 숨은 태양처럼 우리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적절한 때에 그 빛을 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냈습니다. 현자들의 조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더 이상 주변 왕국들로부터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과 각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행동은 마을을 강력한 공동체로 변모시켰고 결국 마을은 주변 왕국들과의 평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걷는 데 있어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강함과 존경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